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을 보시면서 집단 면역이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단 면역. 면역은 이제 어느 병이 안 걸리기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몸에 대항하는 체제 그거를 면역이라고 그러는데 집단 면역 그러니까 이게 집단 면역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잘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herd라고 합니다. herd immunity. herd라는 건 무리라는 뜻이요. 무리. 양무리 그럼 herd of sheep. 양무리입니다. 양무리. herd 이게 떼로 몰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immunity라는 건 이제 면역이거든요. 면역. herd immunity 그러면 떼거리 면역, 그리고 집단 면역, 고급 단어로 하면 좀 집단 면역입니다. herd immunity, 집단 면역, herd immunity, 집단 면역. 요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하실 게 혹시 있으실지 모르실까봐. 영국에 이제 1928년 지금부터 무려 100년 전에 영국 맨체스터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감염 수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나머지가 이제 더 퍼지지 않는 데는 그런 걸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집단 면역, 집단이라는 게 herd죠. H-E-R-D, immunity, 면역, 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발견을 했는데. 대충 주민들이 이제 100명 있을 때 60명, 10,000명일 때 6,000명 정도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40%를 이제 더 안 걸린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이제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스웨덴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퍼졌을 때 집단 면역 테스트를 했습니다. 남들은 뭐 전부 다 만나지 말라 마스크 써라 뭐 저쩌고 할 때 스웨덴은 우리는 집단 면역을 한번 해볼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닫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스웨덴이 아주 개판이 된 거죠. 개판이 돼서 일주일 전 1월 10일 현재 48만 9천 명 그러니까 50만 명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사망자가 10,000명이 나왔습니다. 스웨덴이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인구가 1,000만 명 우리의 5분의 1이 우리가 5,500만인데 거기가 1,000만 명이니까 뭐 참 적은 인구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냥 확진자가 50만 명이 나오고 사망자가 10,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분의 1 정도 인구인데 확진자가 7배, 사망자가 8배가 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스웨덴이 이제 왕창 걸리면은 더 이상 걸리지 않을 거 아니냐. 그 집단 면역 테스트를 한 거죠. 했는데 이제 아주 떡을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료 시술이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그걸 포기를 했는데 1,000만 명당 12만 명 인구 스웨덴 인구가 지금 1,000몇 명인데 약 12만 명이 죽어야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00명이 죽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10,000명이 죽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가 이제 아직 10,000명이 안 죽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5,500만 중에서 지는 10,000명이 안 죽었는데 여기는 이미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부랴부랴 집단 면역 이거 아직 안 되겠다. 이 집단 면역 하다가는 뭐 12만 명 정도 죽어야 되겠구나. 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코로나가 아주 왕창 유럽에서 퍼진 때가
북부 이탈리아 북부의 그 롬바르디아입니다. 롬바르디아 주의 거기에 그 이제 제일 큰 도시가 뭡니까? 그 유행 그 이태리의 뭐죠? 롬바르디아에 있는 나폴리가 아니고 뭡니까? 그 패션의 그 도시인데 거기 하여튼 롬바르디아 주에서 항체 비율이 57%까지 갈 때 16,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태리에서 유럽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데가 이제 롬바르디아가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웨덴이 10,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중등학교, 초중등학교의 학생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복지국가에 이제 우리가 스웨덴 그러면 복지국가의 모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흔히 그런데 이제 스웨덴이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과학을 믿지 않는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들이 어떤 희생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스웨덴 사례가 보여줬다. 과학을 믿지 않고 막연한 그걸로 하면은 국민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 이런 걸 스웨덴이 보여줘서 스웨덴이 그 집단 면역을 이제 했다는 걸 이제 실패했다는 사례 10,000명 이상은 1,000,0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이 이미 죽었다 이제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기사가 이제 같은 날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94세거든요. 지금 94세. 저보다 몇 살을 더 먹었나 그러니까 17년을 더 드셨나. 하여튼 남편은 99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100세, 94세, 99세. 한국으로 치면 95세, 100세인데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두 노인네가 맞았는데 이 여왕이 이제 30대 지금부터 60년 전에 비슷한 솔선수범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금 찰스 장가를 뭐 정식으로 결혼을 이제 뭐 70이 돼서 했죠. 근데 그 아들 찰스 왕세자가 8살 또 6살 된 딸 앤이 소아마비 백신을 맞았습니다. 60년 전에. 근데 이제 소아마비 백신을 맞으면 야 이거 멀쩡하던 놈이 백신 맞고 병신된다 뭐 그렇게 그냥 불신이 막 있을 때 그때 그 지금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당시에 8살 된 아들 찰스와 6살 된 앤 공주한테 소아마비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여왕이 맞추니까 우리도 맞추자 그래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최소한도 영국에서 소아마비에 걸리는 어린애들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한 그 소아마비 퇴치에 여왕의 공이 컸었습니다. 60년 전에. 요번에 이미 이제 95세가 되고 남편이 100살인데 또 여왕이 백신을 또 자진해서 맞았습니다. 이게 안전하다. 이거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마음가짐을 백신을 맞춰야 되겠다고는 솔선수범을 보인 거죠. 근데 이제 외국에서 코로나 백신의 그 타격이 큰 이유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나는 싫어. 내가 왜 백신을 왜 맞아? 이게 너무 개인주의가 발작이 바로 개인주의가 너무 앞서간 게 이제 백신이 잘 안 되는 주요 원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너무 억누르는 게 싫어하는 거죠. 유럽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냥 참았잖아요. 뭐 5명 이상 만나지 마, 2m 이상 하지 마,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체육관도 닫아, 뭐 댄스홀도 닫아, 뭐 노래방도 닫아. 뭐 한국 사람들은 참 그 정부의 방침에 잘 따라준 겁니다. 잘 따라준 거죠. 예, 근데 이 외국은 이제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자유를 왜 막어? 이제 그런 거죠. 중요한 거는 마스크 쓰기 같은 거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제 버티는 거, 안 걸리는 거에 이제 좋은 수단은 될지 몰라도 그걸 전염병 자체를 몰아내는 데는 마지막 열쇠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열쇠는 백신을 맞아서 병에 안 걸리는 거죠. 마스크를 써서 병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백신을 맞아서 병이 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는 K방역이라는 이제 이 바보 같은 대통령이 K방역 그러는데 이 자화자찬에 풍악을 틀어놓고 세상의 흐름을 놓쳤다. 왜 흐름을 놓쳤냐? 세상의 흐름은 뭐냐? 백신을 도입해서 국민한테 맞추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바보 같은 대통령이 백신을 늦게 도입했냐? 한국에서 백신이 발명이 되면은 이게 엄청난 자기 공로가 될 거다. 이걸 이제 꼼수를 노린 거예요. 근데 그 백신 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백신을 손에 넣는 경쟁에서 이제 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외국에서 백신을 도입해서 국민들한테 놔주면은 생색이 안 나고 한국의 제약회사가 백신을 발명만 하면은 이건 내가 대통령으로서 공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다음에 내년도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내가 단원 당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꼼수를 쓴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병신 같은 짓을 한 거죠.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백신을 국민한테 공급하는 걸 이제 선거 수단으로 쓴 겁니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몰리니까 어디입니까? 거기하고 이제 뭐 모더나인가 거기 그 최고 사장하고 통화를 해서 야 우리 좀 빨리 주라 그러니까 뭐 그 사장이 미리 다 짜놓고 하는 통화에서 못 줍니다. 그런 통화를 하겠어요? 오케이 1,000만 병 2,000만 병 주겠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백신을 구입하는 직접 구입하려고 외국 회사 사장하고 교섭을 한다고 해서 외국 신문에서 이런 별명도 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Chief of Purchase 백신인가 그래가지고 구매 담당 책임자. 한국의 대통령은 백신 구매 담당 책임자 이런 별명도 붙였어요. 백신이라는 과학의 결과물을 내놓고 그걸 신뢰하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뒤를 따랐을 때 그 나라의 방역이 성공하는 겁니다. 괜히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백신을 어떻게든지 한국에서 만들면은 다음 선거에서 이기겠다 그런 계산을 하고 게으름 피다가 지금 허겁지겁 백신을 도입을 해야 될 형편이 되니까 외국의 백신에서 사장하고 통화까지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해서 백신 구입 최고 책임자 이런 별명도 얻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집권당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공유제라는 엉뚱한 말하자면 걸 들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번 기업이 분명히 있죠. 마스크에서 돈 번 기업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집콕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콕콕 들여박혀서 주문일도 하다 보니까 뭐 배달 시켜 먹는 회사도 돈을 벌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 돈을 버는 회사들이 많지 않겠어요.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 나자빠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돈을 버는 기업들이 헛되 돈을 걷겠다. 이 코로나 이 공유제 이게 참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엉뚱한 걸 들고 나온 집권당의 대표도 있습니다. 이낙연입니다. 바로 공산주의도 이 정도는 아니죠. 한심한 집권당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불황기에 돈 버는 놈들은 전부 다 쏟아내야 될 판입니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걸 전부 다 쏟아내야 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엉망도 이런 엉망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제가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돈도 풀 겁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돈을 받되 표는 찍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